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네, 즐거운 목요일이고요. 짜장면 먹는 날이죠. 네, 짜장면들 다들 잘 드셨나 모르겠네. 오늘이 블랙데이인가 뭐 그렇대잖아요. 네. 자, 장영숙님, 인내와꿈님, 황림님, 봉금덕님, 주은혜님, 네, 주은혜님 4등에서 좋아요. 축하해요. 돈맘님, 행운이 미소님, 넓은 세상님, 동작꽃님, 타경님, 그리고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울산 부엉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좋은날님, 각시풀님, 그리고 형주님, 유연한 리치님, 단풍이님 어서 오시고요. 펭귄님, 황마소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잘했어님 아주 좋아요. 잘하셨어요. 김애자님, 부자스통님, 긍정의 힘님, 조미선님, 김나경님, 한사발님, 그라가스님, 꽃보다꽃님님, 둥천사님, 사랑해님, 원경님, 강병철님, 1톤짜리 황금님, 가치나님, 별콩님, 마트리카리아님, 써니쌤님, 사회정의님, 송현님 어서오시고요. 부자오빠님 반갑습니다. 김용수님, 백호님, 조아맘님, 서이아님, 김엠비님, 별빛님, 유별님, 둥천사님, 좋아요, 꼭 좋아요. 아주 이런 거 잘하셨어요. 김영길님, 여종성님 어서 오시고요. 들꽃님, 그리고 유영일님, 박미주님, 모카골드님, 찌마밍님, 그리고 맘포뇨님, 차만숙님, 송혜님도 어서오세요. JH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넓은 세상님도 어서오시고요. 다들 복 받으시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이맘님, 솔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이야기해보죠. 오늘 방송 제목은요, 빅 이벤트의 종료. 빅 이벤트. 뭐 사실 빅은 아니었어요. 그냥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그런 이벤트였기 때문에 뭐 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래도 금통이 있었고요. 오늘 금리 인상 나왔죠. 그 다음에 만기일 지나갔다는 거, 요게 이제 빅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사님, 난 알아요님, 덕분에요님, 초보주식농부님, 이재훈님, 패밀리피싱님도 어서오세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충격은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대응하기가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안 하고 있어. 외국인 매수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또 가장 큰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조금 짚어보도록 하죠. JBS 989번님, 돈나무 오빠님, 홍이 엄마님, 양보레 사탕님, 단비랑님, 며느리 바쁠꽃님, 존중님 어서 오시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JBJ님, 군매님도 어서오세요. 네, 이제 그만 쓰세요. 네, 조약돌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오늘은 두 가지 이슈를 먼저 봐야 돼요. 첫 번째가 금통위. 네. 두 번째가 만기일인데, 사실 만기일 같은 경우는 제가 시황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황을 잘 들어보셨으면은 오늘 요 정도에서 멈추겠구나 생각 좀 했을 겁니다. 자, 지수 하단은 이미 정해드렸죠. 2961, 23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제 위쪽으로 올려서 어느 정도 범위를 해놓고 나서 먹는 거 2750 안쪽, 뭐 욕심 같아서는 조금 올라서 끝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정도도 그냥 적당했던 것 같아요. 2716포인트 이 정도면 뭐 지들이 먹기에는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들이 딱 먹을 만큼만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이제 오늘 부분이고요. 보통 이제 오늘 같은 이렇게 범위 매매가 진행되는 구간은요, 횡보가 진행될 때, 횡보가 진행될 때, 특별하게 어느 시점으로 변동성이 커지지 않는 그런 타이밍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양매도를 치기 때문에 범위, 즉 가두리 매매가 진행된다. 그 부분이 이제 요 범위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게 뭐 만기일 이후에 변화가 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좀 그런 모양새고, 요거 하고 나서 다음날, 즉 내일이죠. 내일 같은 날도 주가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만기일에 대한 영향은 없을 테고, 이제 저항을 어떻게 넘기느냐. 지금 모양새는요, 이게
그 이평선이 다시 돌아서면서 모여가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만약에 옆으로 서준다거나 아니면 내일 조금 올라가 준다거나 하게 되면 5일선이 확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골든크로스를 통한 주가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태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거를 꼭 이제 우리가 정답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뽕기님, 모사님, 초발심님, 우선 골드바님, 여호와 이래님, 행복한 주식농부님, 임돌세님, 심리님, 슈팅님, 희망으로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해드렸지? 군매님 인사드렸나요? 조약돌님, 이영란님, 만원님, 둥이맘님, 김정희님, 양봉업자, 팜스톡님, 박순희님, 피해분님, 타레가님, 상투실형님, 염소쟁이님, 후마미님 어서 들어오세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너무들 많이 했어 지금. 네, 출석 그만해 이제. 리땅님까지 네 끊어 여기 문 닫아 이제. 볼링사랑님도 어서 오시고 그만요 이제. 출석 그만. 네, 자. 다 들키지. 다 보여. 다. 뭐에 몰려와서 목소리만 들어요. 무슨 짝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이제 김지혜 노래 있었죠. 몰래한 사랑.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하무하모님 어서 오세요. 네, 이제 그만하자. 네, 허치나입니까? 네. 아무튼 네 어서도 오시고요. 네 그만요. 그만해 이제. 아우 그만요 이제. 최수아님 이제 어서 오세요. 은현님 그만해 이제. 그만. 출석으로 아주 그냥 날쌘증이에요. 오늘 끝까지 가볼까? 네, 최영진님 어서 오세요. 그 최씨니까 또 불러드려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우리 또 최씨 가문에 먹칠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김지혜 노래 몰라요?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뭐 그거 뭐지?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뭐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그대여 햇살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 가사를 많이 까먹었네. 네, 그 노래 있었죠. 네, 허버브님 파주댁이에요. 네, 지역 차별도 해야 되겠구만. 어서 들어왔어요. 네, 몰래한 사랑. 무화과 그늘 아래? 그래. 네. 알았어요. 그거 저 뭐야 가을 톱10 이런 데 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 다 그런 게 다 있어요. 어린애들도 다 아는 노래들이잖아요. 그런 거. 네. 그 당시에 같이 유행했던 것들이 뭐였어? 현철의 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봐. 그런 거 하고 주현미 노래도 있었지.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그래서 MBC는 주현미, KBS는 현철. 뭐 가요대상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아무튼 네, 그거는 다 어릴 때 다 들은 노래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뭘 자꾸 나이가 보여. 이제 막 아직 이제 20살 이제 막 넘었는데요. 네.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일단 그 범위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렇게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분위기는 일단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금통이에요. 금통이는 뭐였어? 금리죠. 금리를 오늘 올렸어요. 0.25% 올려가지고 지금 1.5가 됐죠. 1.5%가 됐는데 지금 외국 쪽에서, 해외 쪽에서 우리나라의 금리 상단을 2.2%에서 2.5%로 잡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증권사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2%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2%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을 것인가? 둘 다 틀렸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은요, 미국이 이번에 0.5% 금리 인상 거의 확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가 지난번에 0.25로 올렸기 때문에 더하기 하면 0.75예요. 0.75.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아직 6번이 남았다는 얘기야. 5번인가요? 이렇게 하면은 6, 7, 8. 네, 5번. 네, 맞지? 6번. 6번인가? 계산
손가락이 5개라 미안해요. 네, 5개. 네, 5번인가 6번인가 하여튼 있는데 5월에 있고 6월에 있고 그래요. 계산해봐 몇 개 있는지. 하여튼 몇 번 계산을 하는데 지금 미국이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요, 이번 연도가 지나가면 연말쯤 되면 연말쯤 되면 한 2.2 지금 미국의 그 금리가 2.2에서 2.5까지도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25씩 앞으로 6번을 더 한다. 아이씨, 곱하기를 해야 되냐? 이거는 못 참지. 네. 0. 계산기 꺼내야 돼요. 곱하기 6번은 1.5%잖아. 더하기 0.75는 어떻게 돼요? 2.25. 그러니까 2%가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금리가 2%가 넘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2%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느냐? 가산금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시장이 아니라 뭐죠? 이머징 마켓.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이 되게 되면 뭐 아시겠지만 어떤 것 같아요? 2018년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2018년도 네, 미국의 금리는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금리가 떨어집니다.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역전이 되는 상태가 벌어지니까 어떤 상태가 벌어졌느냐? 이렇게 주가가 우리는 떨어집니다. 왜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더 쉽게 얘기하면은요, KB금융, 국민은행이 금리를 5% 주겠대요. 근데 저축은행이 3% 준대.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다 맡길게요? 안정성과 그 다음에 뭐 안정성이지. 그냥 뭐 1금융하고 2금융인데 1금융에서 금리를 5% 주겠대. 근데 2금융 저축은행에서 3%밖에 안 주겠대. 누가 여기다 저축하겠냔 말이야. 다 국민은행에다가 돈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뭐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가 높아요. 한국이 금리가 낮아요. 그러면은 돈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네. 뭘 사든지 간에 미국으로 가서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지.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고 미국의 자금이 빨려 들어가는 형태가 늘어난다. 그럼 자연적으로 우리나라는 뭐가 돼요?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그러면 더 선제적으로 더 많이 올려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 금리 차이는 1% 정도가 나는 것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보다 더 나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1%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번 전부터 계속적으로 금리를 계속 선제적으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오늘은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가 없는 상태에서도 만장일치로다가 금리를 올려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야지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경기는 좋아지는데 금리를 안 올리고 있으면 물가가 무지하게 뛰어요. 이거는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든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거고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해서 걱정하시면 많은데 이 경기 상승 초기에는 금리가 올라가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금리가 고점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 가려면 3.5%에서 제 생각에 4%까지는 안 갈 것 같지만 네, 4% 정도. 즉 3%는 넘어가 줘야지만이 경기 고점에서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찍고 나서 몇 개월 후부터는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경기가 꺾일 수 있는 상황은 이 기준금리가 3%를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올해는 사실 여러분들이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뭐 시장이 박살날 것에 대한 큰 걱정 안 해도 돼. 왜냐면 제 아무리 많이 올려도 3% 넘어가기 어렵거든. 그래서 3%까지 간다라는 것은 내년도 말 정도까지인데 그럼 그때까지 지수 올라가겠느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뭐 3천도 돌파하고 정고점도 돌파하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빠른 속도로 빅스텝. 네, 빅스텝. 큰 걸음으로. 얘네들은 코만 큰 게 아니라 그냥 그 발걸음도 큰가 봐. 그냥 빅스텝으로다가 빵빵 치고 올라가네요. 금방 따라잡힌다는 이야기죠. 즉 한국의 기준금리가 1.5에서 다음에 1.75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0.75에서 그 다음에 1.25 막 그 다음에 1.75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 이렇게 빅스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골치 아픈 얘기죠.
이건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신용, 대출, 네, 부동산이라는 이 가계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우리 그냥 개인의 입장으로 치게 되면은 몇 푼 안 되는 이자 비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치게 되면 수십조 원의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심지어 그 상승폭이 크다라고 생각됐을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죠. 지금 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네, 정기 예금이 3.7%, 3.5%, 그냥 정기 적금이 3.7%, 예금이 3.5%에 적금이 3.7%까지 준대요. 새마을금고에서. 네. 물론 그 시중에 1금융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주겠죠? 네. 그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준대. 3%대 이제. 이자를 3% 주겠대. 그만큼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예대 마진 봐야 되니까 대출금리는 더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대출금리 더 높아지겠죠. 물론 이거는 세금 띄고 뭐 하고 나면은 사실 뭐 얼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보통 이런 것들은 미끼 상품이에요. 은행들이. 미끼 상품이라서 3.7% 해갖고 가면은 그 상품 다 팔렸는데요. 막 이런 거 있잖아. 500억 한정, 400억 한정, 뭐 1000억 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팔렸는데요. 그럼 끝나는 거야. 네. 금리 많이 주는 상품. 이거 미끼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슈퍼마켓 전단지 같은 데 보면은 뭐 갈치가 1000원 이러고 있잖아. 갈치 한 마리에 1000원 이렇게 싹 써 있어. 가보면 다 팔렸지 뭐. 이거라도 사가실라고? 그러는데 눈탱이가 이게 마탱이가 간 동태 하나 갖다 놓고서 이제 요거는 3,000원인디 5,000원인디 이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네. 조건이 있을 거예요. 네, 조건이 있지 당연히. 뭐 카드를 써야 된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 청약저축 통장을 만들으라든지 아니면 뭐 얼마 이상 넣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붙겠죠. 네. 아무튼 크게 프랜카드로 붙여놨더라고. 네. 근데 어쨌든 주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네. 한국거래소 재해복구훈련 참가 이게 무슨 뜻인지 나도 모르죠. 재해복구훈련에 참가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데, 네.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네. 저는 민방위도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네, 국가에 대해서 부름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아직 군대도, 예비군,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아무튼, 네. 잘 모르겠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훈련. 네.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인데요. 네. 잘 모르겠어요. 예비군은 진즉에 네. 그렇지. 예비군이지. 네. 예비군입니다. 네. 아직 예비군. 네. 예비군 몇 년 차쯤 됐을까? 이제 한 3년 차쯤 됐을라나? 네. 네, 그런 것 같은데 몰라 이게요. 하여튼 국가가 나를 부르지 않아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나는 필요 없다. 저는 총도 쓸 줄 몰라 이제. 난 총 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총에서 있는 그 구조물 있잖아요. 총기 분해할 때 놀이새 뭉치 가늠자 뭐 그 정도밖에 뭐 총열 덮개 그 이름만 기억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 네,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더 큰 구라를 낳게 된다. 군대에서 총 잘 쐈는데. 네. 아무튼 저 군대는 다녀왔어요. 기억 못할걸? 자, 어쨌든 그래서 금리가 일단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거지. 이제 이거 다 끝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UDT가 되는 거죠. 네, UDT. 우리 동네 특공대. 동네를 지키셔.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가지 않을까? 네. 민방위 끝나면 UDT로 가는 거예요. 네. 우리 동네 특공대로. 네. 아무튼, 내가 지금 당황해서 그런 거예요. 네. 나이를 짐작하지 마. 일단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대출금리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변동금리로 다들 받아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상당히 이제 시장에 좀 압박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압박을 준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대출 규제가 좀 풀리죠. 나는 이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요. 대출 규제가 풀리게 되면 금리는 올려놓고,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요. 금리가 이게 저금리일 때는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꽁꽁 묶어놓고, 이제 금리 올리고 나니까 대출 규제를 풀겠대잖아. 그래서 대출 한도도 풀고 규제도 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일단 높더라도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리게 되어 있거든요. 안 그래요? 돈을 해야 되잖아요. 네.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물론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는 투자가 좀 축소되는 상황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더 뭐라 그럴까요? 심각한 상황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빌려가지고 뭘 하느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부담감이 좀 생기게 되는 상황이 좀 있을 거고, 그거 알고 있는 애들이라면 주가를 절대 안 올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네, 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일단 바닥만 좀 통과해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일단 무조건 3000포인트까지만 일단 보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나야지 그래도 뭔가 방향이 보이지 않겠냐 생각되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막, 네, 뭐라 그래요? 이게 저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또 내려가면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이 고정금리로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비싸 보여요. 근데 고정금리가 지금 같은 때 이 금리가 굉장히 낮은 시기에서는 그걸 꼭 하셔야지 돼요. 조금 더 비싸죠. 근데 은행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정금리는 3.5%인데요. 뭐 변동금리로 하시면은 2%로 하실 수가 있어. 그럼 혹해서 일로 넘어가지. 근데 3년 정도 이제 고정금리 하신 다음에 이게 변동금리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소리 한번 땅 치잖아요. 3년에 다 갚습니다. 3년에 갚긴 뭘 갚냐? 이 돈을 빌리는 사람들 입장은요, 되게 웃기는 게,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린 다음에 뭘 하느냐? 갚아 나간 다음에 돈이, 여윳돈이 생기면 그냥 갚으면 좋잖아요. 근데 여윳돈이 생기면 그냥 안 갚아.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시간 되면 갚지 뭐. 그리고 이 돈을 쓴다고. 이 돈을 써.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변동금리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받지 않는 게, 빚 없이 사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집값이 워낙 비싸고 또 살다 보니까 뭐 자동차 같은 거는 대부분 다 할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네, 빚이 생길 수밖에 없긴 하죠. 자, 아무튼 뭐 그래서 이 하실 때 고정금리가 그래도 지금 당장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당장은 높아 보이더라도 그게 더 좋은 거긴 합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대출이나 이거 하실 때도 다 고정금리로 하시는 게 일단 좋은데, 뭐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변동금리라면 이제 앞으로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진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오빠야? 왜 내가 다 오빠요? 네,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도 오빠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오빠 맞아. 진짜 오빠인 사람들만 오빠라고 하세요. 네. 네. 대출이요? 신용이나 뭐 이런 거 안 쓰니까 저는 뭐 대출 같은 거는 없겠죠. 네. 없나? 있나? 없을걸? 네. 두 가지 조건 옵션 주지 않아요? 요즘에 무조건 다 변동금리 줘요? 고정금리도 같이 있을걸, 상품이. 네. 옛날에 보니까 이게 선택하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고정금리하고 고정금리 플러스 변동금리 해가지고 이게 두 가지 선택하는 이 옵션이 좀 있는 것 같았던데. 네. 모르겠어요. 은행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네. 은행에 안 가본 지 오래돼서.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단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벅차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벅차 있는 것 같고, 뭐,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갈 만한 어떤 그런 재료 있잖아요. 시장을 끌고 올라갈 만한 재료, 그런 것들도 지금 좀 부족해요. 지금 보면 뭐 미국도 이제 CPI 지표, PPI 지표, 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다 발표가 됐는데, 이거 뭐 난리가 아니죠. 생산자 물가가 몇 프로요? 10%야. 10%. 10%. 이 소비자 물가는 8.5%.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엄청 크잖아. 엄청 이제 물가가 이 정도 올라가는데, 물가가 8%, 10%인데 금리가 뭐 지금 제로금리, 이게 말이 되겠냐 이거지.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제 뭐 부담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이벤트는 다 종료가 됐어요. 다 종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뭘 보느냐, 기업들의 실적을 볼 거란 말이죠. 네.
기업들 실적. 네. 기업들 실적을 보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수준은 맞은 것 같아요. 은행주들만 좀 떨어졌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은행은 계속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신용카드도 빚이죠. 네. 휴대폰 할부도 끝난 것 같은데. 네. 휴대폰 할부는 빚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신용카드는 빚은 맞다. 저는 카드 한 장만 들고 쓰기 때문에. 네. 어쨌든, 네. 이게,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는, 그, 투자를 안 하잖아요. 투자를 안 하고 돈놀이 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뭐,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 은행주, 네. 은행주요. KB금융, 뭐, 신한지주, 뭐, 등등등, 은행주, 그 다음에 보험주, 얘네들은 꼭 가지고 가라 그랬지? 네. 기억하시죠? 이건 꼭 가지고 가세요. 언제까지요? 금리가 정점을 찍는 바로 그 순간까지 쭉 가지고 가십시오. 이게 뭐 적어도 1, 2년 정도는 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 섹터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보험주, 은행주는 한두 개 정도는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형주 지금 안 가요, 열받아요, 짜증나요 하지만 사실 이 대형주도 보험이거든요. 보험. 왜냐면 주가가 지 아무리 변동을 막 부린다고 하더라도 개별주처럼 미친듯이 빠지지 않습니다. 지가 많이 빠져봤자 10몇 프로대요. 많이 빠지면 20%겠지. 정말 꼭대기에서 잡아가지고 미친듯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대형주 잡아가지고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듣보잡이라고 하지. 듣보잡. 어디서 튀어나온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시총 상위에 들어가는 애들. 네. 옛날에는 존재 가치도 몰랐고 이름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안 돼. 네. 급하게 올라와서 시총 상위에 들어간 애들은, 이런 애들은 대형주라고 치면 안 되고요.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그냥, 네, 끼어든 놈? 네. 그냥 끼어든 놈? 이렇게 봐야 되죠. 이런 애들은 자기가 급하게 올라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못 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많이도 올라왔다는 이런 상황이 든다면 그래도 3,400% 정도 아니지 3,40% 정도는 까고 들어간다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까고 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또 하면서 계속 지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빼고 네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뭐 시젠 이런 거 있잖아요. 시젠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뭐, 게임주 이런 거. 그 전에는 시젠이 있는지도 몰랐어, 솔직히. 시젠이 그게 뭔데요? 왜냐면 되게 조용했잖아요. 뭔데? 이게 뭔데?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미친듯이 기어 올라가가지고 16만원 딱 돼버렸네? 그러면서 시총 상위에 빡 갖다 박혀버렸네? 지금도 2조인데, 여기 지금 대비해가지고 4배 더 위에니까 8조, 9조 원 간단 말이야. 이게 뭔데요? 이런 것들은 안 돼.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가 돼요? 자기 가치를 찾아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네. 이렇게만 보셔야 됩니다. 네, 일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말고 여러분들이 근데 삼성전자로 돈을 지금 못 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개떡 같아 열받아 막 지금 삼성전자 개잡지라고 욕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던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 욕먹는 순위 1위에요. 네, 그만큼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겠지? 네. 그만큼 삼성전자에 물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지금 보면 8만원대, 9만원대 네, 후반에 물려가지고 네, 이렇게 내려가서 뭐 한 30%? 이거 한 30% 나왔을까요? 마이너스 30% 나와요? 만약에 9만원에 물렸다. 계산해봐. 9만원, 네. 9만원 빼기 9만 5천원? 네 9만 5천원에 물렸다. 그래 제일 고점을 쳐보자. 9만 5천원 빼기 지금 얼마야? 6만 7천 네? 500원은 얼마요? 2만 7,500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네 9만 5천원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씨 맞나 모르겠네. 맞아요 이거? 한 30% 되는 거야 그러면? 맞지? 계산 이게 맞아요? 네, 뭐 계산해봐요. 몇 프로 까였는지. 마이너스 30%좀 되겠죠? 그죠? 맞잖아. 이거 맞지? 네, 맞아. 95,000원에 물렸어도, 네? 자기도 모르니까 하지 말라는 거 봐. 이거 봐. 계산, 그 하지 말을 쓸 동안에 내가 계산해가지고 정답이 나왔으면 정답은 이거입니다라고 얘기해줬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런 척 하기는,
다 똑같은 배를 탔어. 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네. 뭘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안 돼요. 자, 아무튼 95,000원에 물렸으면 아직 30%가 안 돼. 네. 이해되세요? 근데 물타기 계속했으면요. 뭐 많이 빠져봤자 한 20%좀 됐겠죠. 그죠? 그럼 한 20% 정도 때 범위에서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 뭐 그렇잖아요. 시장이 빠진 거에 비해서 물론 이제 손실이 계속 길어지니까 짜증나는 건 있겠지만 이 정도 손실 가지고 뭐 그다지 여러분들 뭐 세상을 뭐 그냥 비관할 만큼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래 막 그러면서 막 그럴 정도입니까? 돈은 못 벌고 있겠지. 네, 돈은 못 벌고 있고 또 계속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러겠죠. 왜냐면 물타기 계속해서 왕창 사놨으니까 이런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얘네들은 보험이야, 보험. 얘네들이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그죠? 아니 언제까지 그런다 하더라도 설마 뭐 반토막이 나가지고 저기 뭐 45,000원까지 가겠어? 여기까지는 안 가겠지. 네, 5만원도 안 갈 것 같은데 55,000원? 6만원도 안 올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 때까지 오면은 내가 6만원 정도 오면은 주식을 또 사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되게 더러워. 되게 더러운데 사실 이거야. 우리는 보험이라고 생각해봐요. 보험. 보험을 왜 들어요? 맨날 매달 돈 내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사고도 없고 나는 아무런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보험을 왜 들어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잖아. 그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뭐 주식으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건 없잖아요. 근데 이 보험을 들어놓으면 뭔지 모르게 좀 든든해. 그죠? 든든해. 일단 돈이 계속 나가지만 나는 여기에 가입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뭔가 일이 터지더라도 나는 이걸 가지고 버틸 수 있어. 라는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이 대형주라는 것은 약간의 내 포트폴리오에 뭐라고요? 보험과 같은 성격이다. 왜냐면 얘네들은 주가가 크게 내려가더래요.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면 어때요?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시장을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지금 깜빡거리고 있는 지금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1,000억짜리 2,000억짜리 걔네들이 아니에요. 네, 걔네들이 아니라 대형주가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그 대형주가 움직이려면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되죠. 외국인이 들어오려면 뭔가 환경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대형주가 지랄 같은 거지. 이게 시장을 올리겠다고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손대는 게 대형주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세요. 나중에 지수가 올라갈 때 내가 보험금을 타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대형주라 이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를 지금 사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만 사. 네. 찌르는 건 괜찮다고 그랬죠. 찔러 이렇게 침을 이렇게 딱 발라놔요. 이거 너 내 거다 나중에. 근데 여기서 뭐 좋다고 그냥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사 그냥. 네.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럴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조금 찔러놔요. 이게 찔러놓고 안 찔러놓고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봐요. 내가 담배가게 아가씨가 너무 예뻐. 우리 동네 담배가게 아가씨는 너무 예쁘다. 네. 그래 노래를 맨날 부르는 정말 이쁜 거야. 근데 그냥 이 담배가게 아가씨를 얼굴 쳐다보는 게 창피해가지고 맨날 저 뒤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나만 몰래 보고 이 여자는 나의 존재를 몰라. 이러면 이뤄질 확률이 없어. 이 앞에 가가지고 담배도 한 갑 사보고 앞에서 한번 넘어져도 보고 괜히 말도 한번 걸어보고 네.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이 남자를 쳐다보면서 아유 저런 새끼가 다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찔러보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조금 갖고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은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주식을 조금 갖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막 내려가. 근데 뭐 별로 영향이 없어. 그럼 괜찮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있어. 조금 갖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는 막 살 수가 있어요. 응? 살 수가 있다고. 담배 가게 아가씨가 저거 하지 않아요? 좀 뭔가 있지 않아? 뭔가 좀 구수하지 않아요? 네. 친근감 있고 그렇잖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 타이밍을 잡는 게 너무 좋아. 근데 매수가 들어갈 때 손이 잘 나가요. 근데 내가 없는 주식이라면요.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뭘 하게 되냐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저 새끼 봐라. 또 떨어지려고? 네. 그러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살 걸. 지금은 비싸서 못 사겠네. 떨어질 때 기다려야지.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주식을 매매할 때는요, 추세가 꼭 이렇게 하향 추세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은 매수를 할 때는 일단 찔러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뭐라고 하면 보초병이라고, 보초병. 이제 수색대를 먼저 보내는 거야. 저 앞에 저기 있나 없나 한번 가봐라. 네. 딱 갔다 왔는데 저기 없어. 그러면은 뭐 괜찮은 거죠. 네. 근데 저기 있어.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손해액을 가지고서 먼저 찔러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사지 말라고. 대신에 갖고 있는 건 괜찮다고 그랬어요. 나 여기서 물렸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파는 건 손해지. 뭐하러 팔어? 그냥 들고 있어요. 근데 더 사지 마. 이해되세요? 들고 있는 건 나는 뭐 상관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얘는 보험이잖아. 주가가 올라가려면 무조건 대형주가 올라가야 돼. 이건 무조건이에요. 네. 이거는 뭐 99.9% 이런 것도 아니야. 순금보다 더한 거야. 100%입니다. 대형주가 올라가지 않은 주가 상승은 있을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러면 대형주가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지수가 올라간다면 대형주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지수가 안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대형주를 일단 멈춰놔. 매수하는 상태에서 그냥 타이밍에 나왔을 때 조금씩 더 찔러본다거나, 내가 없다 그러면 조금 찔러본다,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사지 말라고. 전력을 다 투구하지 말라고요. 기다려요. 언제까지? 시장이 돌아설 때까지. 언제 돌아서요? 그건 나도 모르지. 그러면 대형주가 못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겪고 계시는 거 있잖아. 중소형주가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신랑분이 밥을 차리고 있어요? 와, 좋구나. 네. 돈 들이세요. 밥 차려 왔으니까. 밥 차리면 돈 들여야지. 자, 어쨌든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오르고 내리고 한다고 해가지고 어때요? 시장에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1000억짜리가 뭐 10% 20% 빠진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1%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시장 플러스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포트폴리오 구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중소형주 일단 첫 번째. 이건 뭐예요? 물려 있는 거지. 물려 있는 거. 물려 있는 주식.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갖고 있어야 되는 대형주. 근데 이 대형주가 이쪽에 들어가 있으면 조금 골치 아파. 비중이 많아가지고 물려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줄여. 비중을. 많다 그러면 조금 줄이세요. 다 팔지 말고 조금 줄여. 안 팔고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냅둬도 돼요. 근데 나의 어떤 수준을 벗어났어. 나의 범위를 벗어났어. 이렇게 되면 조금 줄여가지고 뭘 사야 되느냐? 중소형주, 정책주 뭐 이런 것들을 사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혹시 뭐 지금 결혼에 있으신데 결혼을 잘하고 싶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결혼 생활 하고 계신데 나도 결혼 잘하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겠지? 네. 사람의 인연이란 것은 네, 어느 날 갑자기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생겨나는 거니까 기다려 보세요. 네. 그러면은 네, 좋은 친구들이 또 주변에 가득할 겁니다. 20대요? 20대도 결혼할 수 있지. 네.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행복해지세요. 네. 결혼하고 나면 이제 내가 지금 왜 이런 말투를 했는지 아실 겁니다. 행복해지세요. 네.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이불킥 몇 번 하고 막 그럴걸? 네. 네. 근데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자, 아무튼 좋으시겠어요?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새로운 종목들을 계속 사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시장은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려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려있는 건 올라오길 기다려줘야 돼. 그죠? 이 대형주는 보험이니까 장이 올라올 때 올라갈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은 뭐밖에 없어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주도주, 새로운 종목들, 이거는 다 중소형주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뭐 대형주도 여기 포함될 수도 있어요. 정책이 들어가게 되면 대형주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의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상승장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시장이 주도하는 거 말고요. 이런 장에서 움직임이 변동성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싶을 때는요. 대형주들이 10% 오를 때 이 중소형주들은 20% 30%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새롭게 주식을 사는 것들은 다 뭘로 들어가야 돼요? 중소형주 쪽으로 관점을 조금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린 거, 보험, 그 다음에 튀 나갈 거. 얘네들은 뭐라고 봐요? 충성심을 오래 가져갈 필요는 별로 없어요. 네. 물론 개 중에는 길게 끌고 갈 애들도 있겠습니다만 오르고 내리고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을 오래 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멀미가 나겠죠. 우리가 그 뭐예요? 청룡열차, 88열차 이런 거 있잖아요. 청룡열차, 88열차. 그 요즘에 뭐라 그래? 그거 있잖아요. 뺑글뺑글 도는 거, 놀이동산에 있는 거. 이거 한 번 타면 재밌지, 막 계속 타면 어떻게 돼요? 토한다고. 토해. 한 번 뺑글어 돌고 가면은, 와, 신난다 그러지만, 이게 계속 돌아봐. 한 1000바퀴 돌아봐요, 1000바퀴. 그러면 사람들 머리가 그냥 쭈뼛쓸걸? 네. 마트에 갈걸?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엔 88열차라고 했지. 청룡열차, 88열차. 네. 지금은 롤러코스터라고 그래요? 네. 그래요? 네. 네. 나 얼마 전에 TV에서, 네. 에버랜드로 오세요. 이 광고 보고서 에버랜드가 어디지? 막 한참 생각했어. 에버랜드. 요즘에 뭐 꼽힌다고 오래던데? 그래갖고, TV 광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에버랜드가 어디더라? 그래서 우리 때는 자연농원이었잖아.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네, 아무튼 그랬지.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단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복잡하게 오랫동안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뭐라고 봐야 돼요? 한두 바퀴 돌아갈 수 있는 것, 그냥 재미나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길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시세가 후루룩 나오면 그냥 팔아먹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에 대한 관점은 가볍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볍게 들어가셔야 돼요. 가볍게 들어가서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비중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비중이 어차피 지금 돈도 없잖아. 물려가지고 뭐 돈도 뭐 이렇게 매수할 돈도 얼마 없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조금씩 주식수가 많아지는 건 괜찮아요. 어쨌든 지금 당장 시장이 막 폭등할 만한 어떤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3000포인트가 넘어갈 때까지는 대형주의 움직임이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회복을 조금씩 해준다거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유지가 된다거나 그런 정도지, 이게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만 가려고 해도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다 8만원 넘어가야 돼요. 8만원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3000포인트까지만 간다고 해요. 근데 8만원이 삼성전자가 8만원 가고 하이닉스가 뭐 13만원, 12만원 뭐 이렇게 간다고 13만원 간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손해일 거란 말이지. 네. 손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손해이니까 문제라고. 그럼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물타기 해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시장을 끌고 올라가서 정상화 시킬 때, 그 정상화 되고 나서 걔네들의 타이밍이 올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의 타이밍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대형주의 타이밍이 오게 되면 중소형주는 끝나. 이제 시대가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쯤 되면 요걸 싹 정리해서 기존에 들고 있던 보험이라든지 또 새로운 대형주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경기 민감 섹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쪽에만 보시면 되는 거고, 걔네들이 지금 마이너스 뭐 15%가 나왔든 20%가 나왔든 신경 쓰지 말라고. 얘네들은 어차피 망할 기업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또 배당 꼬박꼬박 챙겨주죠. 배당금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오던데. 네.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 그 주주 환원 정책인가 뭐 써가지고 배당금을 많이 높여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많이 들어와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 본격적인 그 배당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지난주부터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거 아니야.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더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월 첫째 주에 조금 들어오고요. 둘째 주에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많이 들어오고 셋째 주 넷째 주에 왕창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당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시기인데, 이 대형주들 갖고 있으면 배당금을 일단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지금 막 목매달고서 막 그러지 마. 이게 뭐냐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한테 왜 너는 나가서 돈을 못 벌어 오느냐, 왜 너는 나사에 취업을 못 하느냐, 왜 너는 삼성전자를 취업을 못 하느냐. 이 초등학교 중학생이 어떻게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고 뭐 하버드를 어떻게 가겠냔 말이야.
이거를 조급하게 한다고 해도 될 게 아닙니다. 애 잡는 거지. 그죠? 넌 빨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조기에 졸업해가지고 막 뭐 하버드를 빨리 들어가라 뭐 이렇게 또 해봤자 얘는 안 돼. 못 간다고. 물론 나 같은 어떤 그런 인재 같은 사람들은 그런가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갈 수 있지.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못 간단 말이지. 네, 그거야. 네.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 붙잡고서 더 사주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올라갈 때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대응하세요. 얘네들은 여러분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예? 얘네들은 여러분한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얘네들 때문에 망할 일은 없습니다. 정말 꼭대기에 물렸다 하더라도 얘네들 때문에 망할 일은 없어요. 지금 내가 당장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뭐 이게 젓가락도 못 들 정도의 그렇게 고령자이신 분들이 아니라면 대형주 들고 있으면은 그거보다 더 높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형주들은 거의 대부분 배당을 챙겨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다만 지금 사기에 때가 아니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사지 말고 기다리고 현금 들고 기다리거나 내가 물려있으면 그냥 거기서 멈추라고요. 올라올 때까지. 올라올 때 더 사면 되잖아. 그러면 더 싸게 살 수도 있는데 뭐 살라고 지금 계속 사가지고 비중을 키워서 그냥 무리를 하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대형주의 비중이 많으면 조금 쪼개가지고 또는 배당금이 들어오면 또는 돈이 생기면 뭘 사야 된다고요? 중소형주를 사시면 돼요. 중소형주를 사는데 뭘 사요? 테마주 쫓아다니지 마시고 급등하는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항상 똑같다고 그랬죠. 밑바닥에서 기어오고 노는 거 얘네들 가지고 왔어요. 얘네들은 계속해서 뭐가 돼요? 돌아다니잖아요. 뭐가 돼요? 순환매가 됩니다. 현대사료도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상한가를 치고 지랄이요. 그죠? 요 지랄 하다가 끝날 거예요. 근데 이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차피 끝날 거긴 한데 보통 보면은 마지막에 봐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가장 미치는 시점이 어디냐? 여기란 얘기죠. 여기. 이때 미치는 겁니다. 이때 미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반드시 넘어간다 생각하거든. 그리고 실제로 넘어가 주기도 해요. 근데 여기 대비해서 그렇게 대단한 수익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자리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걸 갖고 있으면 그냥 팔아도 괜찮아요. 네. 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들은 진짜 여기에서 뭔가 대단한 이슈가 터져가지고 시젠 같은 경우처럼 네. 그냥 뭐 장기화되는 어떤 재료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재밌는 거지. 근데 저런 위치에서 상한가라고 해가지고 따라잡는다. 내일 올라갔지 희죽희죽 되고 있으면 어차피 다 내려가야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즉 고점에서 형성된 두 번째 고점이 전고점을 완전히 넘어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응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 기간이 짧을수록 리스크는 굉장히 큽니다. 자, 천하의 셀트리온도 올라갈 때 보면 천하의 셀트리온도 저 밑에서부터 미친듯이 올라갔죠. 올라갈 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누웠다가 하거든요. 누웠다가 조정받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애매했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안 봤으니까 상관없는 건데 누웠다 가는 겁니다. 이 기간이 보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 2년 3년 막 그래. 왜? 급등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게 그만큼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려면 얘네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가 이 영역을 넘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신고가가 나타났을 때 근데 이 기간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즉 많이 상승했어. 그러면 많이 조정을 받아야 돼요. 가격을 많이 내리든 옆으로 많이 횡보하든 그렇잖아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하 나는 세계 최고의 나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지. 성투사는 그런 사람이야. 맨사급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봤어. 근데 나도 처음 나와서 전문가를 처음 하는 상황이야. 그때가 몇 년이죠. 하여튼 뭐 그때요. 내가 지금 뭐 27살에다가 네 전문가도 처음 하는 사람이 딱 나가고 난 세계 최고의 전문가지. 그럼 누가 믿겠어?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 인정을. 그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저를 맨사급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나? 맨사급으로 믿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왜 성투사가 최고의 전문가야 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왜? 뭐 때문에? 오래 했잖아. 오랫동안 봤으니까 아, 이 새끼는 그래도 네, 뭔가 기본은 갖췄다. 이 정도는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냥 방송 듣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하는 말들을 조금 믿어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인정기간이란 말이야. 어느 날 처음 딱 봤는데 그냥 바로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나? 네. 안 되지. 여자가 길을 걸어갔는데 어떤 소도둑놈 같이 생긴 놈 와가지고 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줄게 나랑 결혼하자. 그럼 내가 너를 뭘 안다고 너를 믿고 따라가냐?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서로 만나가지고 손도 잡고 이 새끼가 술도 먹어가지고 취한 것도 좀 보고, 네, 냉장고 문 열고 오줌 쌌는지 안 쌌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놀아다니면서 이제 인성도 좀 보고, 돈은 얼마나 있는지 좀 보고, 경제력은 어떻게 있는지, 책임감이 있는지, 뭐 다 따져보고 나서 결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예, 일단은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아봐야 된다면서, 네. 같이 살아봐야 된다면서. 내가 수학 때문에 맨사를 가입을 못한 거예요. 아시죠? 그런 게 있어요. 수학. 네. 수학이더라고. 수학. 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검증을 할 때, 그래서 처음 전문가 방송을 들을 때도 제가 그렇잖아요. 처음 왔습니다. 처음 뵙겠어요. 근데 처음에 딱 보니까 인상이 너무 좋고, 뭐, 말한 게 귀에 쏙쏙 들어와서 아주 좋아요. 정말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하고 싶어요.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하지 말고,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방송을 먼저 듣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나하고 맞춰봐야 되는 거지. 이 사람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검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막 그냥 한두 번 듣고 못 참겠다고 막 그냥 못 참겠다 꾀꼬리가 막 나오는 거야. 네. 그런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검증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급등한 종목들은 가격을 낮춰가지고 검증을 받든 기간을 늘려가지고 검증을 받든 그것이 인정을 받아야지 다시 상승이 나온다. 아시겠죠?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산수가 안 돼서 수학으로 못 넘어간 거예요. 산수, 그 다음에 수학 아닙니까? 산수가 안 되니까 수학을 못한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 검증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그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보시면 이게 급등주들 같은 경우 볼 때 예전에 뭐 특수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제가 예전에도 월봉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얘가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은 그냥 전고점 돌파다. 많이 갈 수 있었던 종목은 이유는 전고점 돌파. 이게 뭐냐면 왼쪽에 적군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 무찔렀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종목이야. 나 이제는 여기서 머무를 수 없는 애야. 그러면서 튀어나가는 게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네. 전고점 넘지 못하니까 뒤지는 거죠. 인정을 못 받은 거야. 그러면 뒤지는 거지. 한참 기간 버리고 나서 이제 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종목이 이런 상황에서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할 때 왼쪽에 적군이 없어. 그러면 아 이런 종목들은 괜찮구나. 우리 이노텍 같은 경우 네. LG노텍. 그래서 신고가 종목이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만원에 매수한 거잖아요. 네. 나는 못 샀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사신 분들이 계시겠지. 100%가 넘었겠지. 그러면 기분이 좋겠죠. 이거 왜 그랬어? 다 넘겼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네, 이거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새로운 가격으로의 어떤 인정 과정,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낸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이제 뭐 그런 구간까지는 멀리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떨어져서 네 반등이 나올 때요. 우리 부자 오빠님이 말씀하신 거, 네 낚시고리, 네 모양이 딱 낚시고리 좀 생겼잖아. 이렇게 생긴 거, 네 이런 위치가 나올 때 매수를 해주는 거야. 왜? 얘는 사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나 이제는 하락하지 않을래 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좀 돌려놔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되돌림 지표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막 이런 거 해가지고요. 어렵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피보나치. 네.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몇 %대까지 올라갈 것이니 어쩔 것이니 막 이런 거 막 미친 듯이 막 계산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진짜 뭐 머리가 다 아픕니다. 그래서 딱 필요 없어요. 고점 저점 해가지고 반으로 접어불어. 네, 반으로 딱 접어불어.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점과 저점 해서 내려갔다 올라갈 때 50%까지의 반등. 요게 기술적 되돌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 이건 다 어디에 있어요? 무료 강의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지금 들으니까 굉장히 새롭죠. 와, 이런 게? 네, 여러분 다 들었던 것이요. 네. 여러분들이 다 들었던 내용이고 다 들었던 강의 내용인데 들으면 또 새로운 것이 정말로 놀랍죠. 와우. 네. 이렇게 놀라운 기술이 그냥 자고 나면 또 잊어버리지. 무슨 말을 했더러.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되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고 있을수록 좋죠.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박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박스 하단으로 이탈하면 도망쳐. 박스 상단으로 넘어가면 매수해. 이게 니콜라스 다비스 박스 이론이잖아요. 요걸 이제 넘어간다. 그럼 새로운 추세. 떨어진다, 새로운 추세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박스 구간에서는 뭘 하라고? 우리가 가끔씩 매수할 때 이런 게 있어. 주가 떨어지지. 근데 미친 듯이 바닥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네. 그럼 여기에서 그냥 여기서 사가지고 막 요만큼 떨어졌다고 아주 그냥 울고 불고 막 난리가 아니야. 그냥 막 애들이 옆에 오지도 못해 그냥 야 너 때문에 주식 떨어졌잖아 막. 네. 이거 뭐야. 걱정하지 말라고. 이 밴드를 항상 여러분들이 정하란 말입니다. 저는 매수를 들어갈 때 항상 밴드를 정하고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LG노텍 같은 경우도 만약에 밴드를 정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박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박스라는 것은 되게 간단해요. 추세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할 때 고점과 저점 연결하는 것이 2포인트 이상 나오게 되면 추세가 연결되거든요. 이게 상승 추세. 그럼 이 범위잖아. 하락할 때는요. 고점과 저점이 2포인트 이상 그랬을 때 하락 추세. 그러면은 이게 이 범위 아니죠. 그럼 이건 뭐야? 옆으로 횡보하고 있을 때는 고점과 저점 연결하면 그냥 그게 박스요. 그럼 이게 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25,000원 사가지고 만약에 18,000원까지 떨어졌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요. 네? 왜? 내가 설정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25,000원 사가지고 18,000원까지 떨어지면은 얼마가 깨진 거야? 한 마이너스 25% 나옵니까? 한 마이너스 30% 나옵니까? 겁먹지 말라고 내가 생각한 설정한 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믿고 가는 거죠. 이런 식의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들어갈 때는 저점권에 가급적이면 지지점에 붙여서 또는 바닥, 이 밴드 하단에 붙여서 매수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매매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합니다. 10% 물릴 거 5% 물리죠. 20% 물릴 거 10%만 물리고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마이너스를 회복하고 있을 때 나는 플러스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여기다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다라면 플러스가 더 커지겠죠. 비중도 커지고 플러스도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하자마자 물리고 시작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내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네. 물리고 시작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때 사자마자 물리고 시작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왜? 밴드를 정해놨으니까. 밑에서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사면 되잖아. 그러니까 비중이 커지고 평단은 내려가고 수익은 더 빠르게 진행된다. 네? 대신에 왕창 사놓고 아이구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조금 사놓고 추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어떤 뭐랄까 생각들 많이 있겠죠. 가치관들이 있을 테니까 네. 뉴스에 대해서도 뉴스는 절대 보면 안 된다. 이게 주식 격언에 있어. 뉴스를 멀리해라. 소음을 멀리해라. 등등. 이게 주식 격언입니다. 근데 주식 격언을 그대로 따라해서 또 다 맞으면 좋겠지만 꼭 그것도 정답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스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뉴스에 빠지면 안 되고요. 뉴스를 맹신해도 안 되겠죠. 뉴스는 말 그대로 뭐라고요? 사실의 전달에만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뉴스를 읽다 보면 쭉쭉쭉쭉 읽다가 꼭 마지막에 기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이 뉴스도요, 그냥, 뭐랄까, 사실은 한 개도 없고,
그냥 뭐뭐 할 것 같다더라 해가지고 막 뉴스가 나온 게 있어. 이렇게 된다더라. 앞으로 실적 전망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된다더라.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는 뭔가 의심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 뉴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해요? 아침에 시황을 할 때, 그 다음에 장중 시황을 할 때, 마감 시황을 할 때 전부 다 사실만 이야기해드리죠. 가끔씩 제 생각을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네. 제 생각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것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이렇게 나왔다. 이게 이렇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주가 압박을 받았다. 사실이잖아.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예 모르고 깜깜이야. 근데 주식이 왜 오른지도 몰라. 뉴스 보지 말라니까 보면 안 되겠다. 왜? 이게 바로 융통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융통성이 없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내가 특히 이제 고지식 하신 분들, 외통수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 가지 딱 꽂히면 그냥 바로 글로만 가더라고.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서 막 그냥 스스로 꿈을 꾸고 막 거기에 동화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 자기랑 수준이 똑같은 사람들, 119 몇 번이에요? 114에 물어보세요. 이런 사람들께 모여가지고 막 소문 붙잡고서 막 이렇게 된대요. 저렇게 된대요. 막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차라리 진짜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할 거면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그냥 강아지한테 종목 2개 주고서 야 하나 물어봐. 그러면 강아지가 무는 종목 그냥 사. 그게 더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되 뉴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실적인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장은숙님 이제 반등 나올 것 같아요. 네. 한 명씩 귀환하고 있는 거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매수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매수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나는 사실 물려 있어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종목이 물려 있어도. 왜?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니거든.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닙니다. 주식이 많이 빠질 거예요. 경기가 침체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 자체를 하시면 안 되는 입장이고요. 그쵸? 근데 왜 그 생각에 대해서 뭐 말릴 건 아니에요. 시장이 아주 뭐 개판이 될 겁니다. 이제 끝장났습니다. 뭐 난리 났습니다. 이제 우리 전 세계가 이제 3차 대전 핵전쟁 일어나가지고 다 망하고 끝날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주식 사면 안 되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은요. 네, 그 돈으로 그냥 뭐 해야 돼요? 어차피 끝장날 건데.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놀러 다녀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해. 또 가끔씩 보면은 이제 주식은 폭락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푸세다가 그냥 대박 질러버려야지. 떨어질 건데. 근데 이거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why? 뭐 때문에 어째서? 자기도 모르는 거거든. 그냥 한번 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매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주가가 변화가 될 것 같다, 나쁠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은 뭐 그냥 가감없이 말합니다. 지금은 저는 주식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왜? 제가 보는 기준에서 경제 지표나 뭐 금리나 세계 시장 동향이나 등등등 외부 변수들은 있어. 전쟁이고 뭐 물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코로나고 뭐 변수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 이 코로나 때는 사실 굉장히 더러웠지. 하지만 코로나 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 때도 위기는 그 당시에는 방송 아무도 안 들었나? 네. 위기는 금방 회복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어디서 매수했어요? 여기서 매수했잖아. 전력질주, 레버리지 막 사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다 여러분들 그때 무료 방송이었기 때문에 다 그때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이 당시에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도 있었고요. 레버리지가 수익이 많이 났죠. 왜? 뭐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위험할 때는 버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답이 안 나오는데 사실은 경기 침체 국면은 여기서부터 끝났어요. 그죠? 끝났잖아.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인정 구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인정 구간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자, 주가 흐름을 이렇게 보자 얘기야.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지수가 30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위기는 여기서 끝났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나면서요. 물론 후발주자가 남아있지만 코로나가 다 집어삼켜버렸죠. 그래서 끝났고, 원래는 이렇게 갔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못 갔잖아. 그럼 여기서 조금 감안을 하더라도 요 정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한 2800에서 2900에서 3000포인트 요 정도 생각해보면 요 정도 범위 안에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요거는 오버슈팅. 그죠? 오버슈팅. 제가 오버슈팅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추세에 기준선이 있어요. 올라갔지. 오버했어. 내려와요. 내려오면 아 여기가 기준선이니까 여기까지만 내려가고 말아야 되겠다. 기준선까지만 내려가고 말아야 되겠다. 올라가자. 으차. 이렇게는 안 나온다 그랬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여기가 63빌딩이고 여기가 한강이에요. 63빌딩 위에서 공을 집어던졌어. 고무공. 휘잉 하고 공을 던졌어요. 이 공이 뚝 떨어져가지고 아 물이니까 여기서 멈춰. 해야 안 돼요. 안 되지. 어디에요? 밑에까지 들어가잖아. 왜요? 떨어지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언더슈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만약에 이 정도에 나와 있다라면 이렇게 오버슈팅한 부분에서 들어왔을 때 이만큼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제가 예전에 설명을 좀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네, 만유 인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자연과학입니다. 그래서 야, 이 정도 급이야 우리 방송이. 어디 가도 이런 방송이 없다. 네, 그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떨어지면 무서워서 막 집어 던지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나는 구간에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이런 거. 언더슈팅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을 때는요,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 더 치고 올라가요. 기준선보다.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가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것들은 눌림목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요.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오는 것들은 되돌림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되돌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가게 되면 일단 어이씨 너무 많이 빠졌잖아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려갔다가 기준선 돌파하고 넘어가는 이 눌림목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놓쳐서는 안 되는 매수의 기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무료 강의에다가 따로 하나 빼가지고 이 눌림목에 대한 강의만 따로 해드렸겠습니까? 그죠? 요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가는 거, 이런 게 매우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 주가는 그냥 내가 그림을 그리고자 해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네,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거 예전에 뭐였지 그거? 미친소. 네, 마음속에 있는 거죠? 생뚱맞죠? 그거 있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심리가 작용을 해서 주가를 올린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안 들어오는 것과 대형주가 못 올라가는 것, 이것도 지금 심리적으로 생각해 봐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대형주를 계속 더 사야 되겠다. 떨어지면 더 산다. 무조건 간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뭐라 그래요? 욕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욕을 해. 막 욕을 해. 그냥 막. 네, 삼성전자 개잡주. 나 지금 불과 한 3시간 전에 삼성전자 관련한 기사에 있다가 댓글에 이 삼성전자 개잡주 그 얘기까지 듣고 왔어요. 곧 삼성전자도 제정신을 차려갈 것인가 생각이 들긴 하겠습니다. 개잡주 말까지 나왔으면 다 된 거 아니야?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많이 깨지고 있죠. 왜냐면 중소형주가 미친 듯이 날아가니까, 미국 장세가 미국 주식을 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수익이 많이 나니까, 또는 중소형주가 수익이 많이 좋으니까, 이거 개잡주 이거 들고 있으니까 열받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까지 가고 사람들이 제발 내 주식 좀 사주세요 라고 하고 막 집어 던질 때 누가 들어올까요? 외국인이 들어오겠죠.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휴림 로봇은
여러분들이 이 급등주에 대한 포지션을 매도를 할 때는 요걸 잘 기억을 해보세요. 오늘 마감 시간에서 내가 설명을 드렸었나? 자, 이게 지금 투자 경고에서 주의로 바뀌었어요. 네, 투경에서 주의로 바뀌었는데, 자, 경고가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이 가격대가 그대로 연결돼 가지고 안 됐는데, 오늘 이제 주가가 좀 빠졌었죠. 주가가 좀 빠졌는데 우리가 급등주가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매도는 5일선이 이탈할 때, 급등이 시작되고 나서 5일선이 깨질 때 매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요, 5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됐어요. 이때 좀 깬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때는 이미 투자 경고가 달라붙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서 가격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매도가 한 개도 안 들어갔어. 오늘은 외국인들이 조금 집어넣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래량이 거의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아직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조금 겁먹어서 이게 10%까지 내려갔죠. 순식간에 분봉 보시면 재밌어요. 훅 내려갔다가 훅 올라왔어요. 이건 왜 그랬을까? 이제 떨어지나 보다, 팔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던진 거죠. 그 물량 받아서 또 올린 건데, 외국인들이 집어 던지는 물량들을 개인이 받았을지, 아니면 개인이 던진 물량을 외국인이 받았을지, 그거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외국인이 던졌다라고 되어 있고 개인들이 받았다고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거래가 없어. 안 팔았다는 이야기죠. 안 팔았다는 것은 뭔가가 아직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약간 재료가 조금 애매한 게, 18일날 지금 전원사채가 상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이 물량까지, 이게 지금 900원인가 있어요. 900원인가 있는데, 요게 지금 벌써 100%가 넘었기 때문에 아마 팔아먹고 자는 모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날, 내일이죠, 상황 애매하면 그냥 팔아먹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더 치고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얘가 그동안 사채 때문에 워낙 그 물량이 50만 주밖에 안 돼가지고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거 물량 나온다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식으로 보고는 있는 거죠. 그래서 휴림로봇 같은 경우도 이게 급등을 하지 않았다라면 더 들고 가도 괜찮은 위치, 더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하죠. 왜냐면 정책이잖아. 정책.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급등했다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기어 내려가서 아주 그냥 죽이죠. 근데 이것도 변동성을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더 안 빠지려고 하는 구간이 있겠죠. 어디쯤이겠어요? 저점이 형성된 구간, 역사적으로 볼 때 저점이 형성된 구간, 그때까지 한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구간. 그러면은 요때까지는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100% 수익도 나오는 거고, 네, 그렇죠? 100%도 나오는 거고, 뭐 50% 나오는 거고, 60%도 나오는 거고, 뭐 7, 80% 나오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종목들이 근데 대부분이요,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많이 내려가더라도 자기가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위치까지 가면 개잡주들도 올라오는 상황. 뭐 테마를 가지고, 왜냐면 지금 중소형주 전성시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테마가 계속 순환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난번에 내가 수혜를 못 받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혜를 받아야지, 더 힘을 쓴다고, 이런 상황들. 그리고 워낙 변동성이 커요. 지금 쌍방울 같은 경우는 이제 KB증권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작살났잖아요. 근데 내일은 또 올라갈지도 몰라. 왜? SK가 해준대. KB증권이 안 한 거를 SK증권이 해준대요. 지금 이거 보세요. 변동성이 얼마나 커. 다 내려갔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기어 내려갔어. 근데 기어 내려갔는데 지가 내려가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보면 저점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있겠죠. 얘도 안 깨는 구간 600원이겠네요. 아무리 내려가도 언더가 조금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올려놓겠지. 그럼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돼서 박살나지 않는 이상은 저점대 근접하게 된다면 요것도 되돌림을 보실 필요가 있지. 이런 것들은 내일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가 계속 변해요. 근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쌍방울은 안 살 겁니다. 왜냐면 저는 솔직히 쌍방울 그룹이 이걸 잘할 거라 생각하지 않고, 또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사채라든지 또는 이 지분을 팔아먹은 것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하고 싶지 않아요. 뭐 나노스타 이런 것들도 보면 다 밑에까지 겨내려갔는데 더 이상 안 빠지죠. 안 빠지는 이유가 있죠. 왜? 더 빠지면 이상하거든. 올라간 거 그대로 다 반납했는데 뭐. LG전자도요. 예전에 LG전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줘요. 작년에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전기차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LG는 상한가 쳤잖아. 쭉쭉쭉쭉 치고 올라갔어. 근데 이거 이 큰 종목이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정상이겠느냐? 아니란 이야기죠. 근데 그 이후에 계속 흘러내려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그죠? 그러면 주식이 어디까지 빠질 수 있겠느냐? 지금 상황 보면은 요 정도. 네. 요 정도. 고점이 형성되어 있죠? 주가가 더 내려간다 그러면은요. 더 내려간다 그러면은 뭐 최대한은 여기까지 볼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빠지는 건 좀 오바고요. 그죠? 6만 원까지 빠지는 건 좀 오바고 뭐 매물대 가장 많은 구간 보면 뭐 9만 원, 네. 10만 원 초입 요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요. 요 라인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11만 원 5천 정도의 지지선이 되는 거죠. 거기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바닥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있겠지.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지지와 저항이 어디인지, 이 종목이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 어디쯤에서 반등이 나갈 것인지, 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죠. 그리고 지금 주력의 테마군이나 테마 종목들이나 아니면 지금 주력 그 세력들이 어떤 건지, 정책주는 제가 계속 갈 거라고 그랬죠. 정책주라고 얘기해드리지만 실제로 정책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시멘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리모델링,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건설 뭐 이런 것들, 네,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경기 민감 섹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자 제가 분명 말씀했어요. 이 정책 테마주들이 근데 왜 잘 못 가요? 많이 간 것도 있고 많이 안 간 것도 있습니다만 정책 테마주는 왜 못 가요? 4월은 뭐라고 했어요? 공약. 5월은 정부. 그러면 언제? 여기서는 변동이 심할 거라고 했죠. 재미도 별로 없어요. 많이 올라간 거 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정책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해서 새롭게 부처가 만들어지고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면 위드 코로나와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위드 코로나요.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오늘 휠라가 좀 올라갔더만. 네. 근데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모든 제한이 풀리죠? 뭐 상점이나 식당이나 이런데 모든 제한이 풀립니다. 다음 주요. 다음 주. 내일 그 방역 조치에 대한 거리두기에 대한 정책이 내일 발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 근데 조건을 붙인다고 했어요. 일상생활은 괜찮은데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 네. 일상생활은 괜찮은데 뭐가 문제다? 콘서트라든지 야외에서 집회를 연다든지 이럴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거 해주겠다 이거지. 그다음 어차피 실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근데 외부에서 마스크를 벗는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몰랐어요?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마스크 쓰고 관에 묻혀서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럴 거 생각했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우리는 마스크 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겠죠. 지금 여행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으로 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미국 어디요? 뉴욕 가는데 비행기표가 390만 원이래. 왕복이. 네? 무지막지하게 뛰었다는 거지. 가격이. 네? LA도 지금 190만 원인가 한다는 것 같은데요. 네. 할인이고 나발이고 없대. 사람들이 미쳐가지고요. 전부 다 가겠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여행 가겠다고. 근데 우리가 여행을 이제 다시는 못 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유럽 여행도 가고 미국 여행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뭐 어디 뭐 인도네시아도 가고 뭐 다 갈 거 아니요.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아직 도달했지 않았기 때문이면 갈 거 아닙니까? 네? 갈 거 아닙니까? 지금은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가라 해도 안 갈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네, 이거 이제 넘어서게 되면 뭐 지금부터 이렇게 되면은 아마 올 하반기쯤에는 뭐 여행 많이들 다니시지 않겠어요? 지금 뭐 난리가 아니에요. 여기 여행 해외여행을 그렇게 못 가가지고 왜들 그렇게 막 저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여행 못 가가지고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지금 막 비행기가 동이 났어. 비행기는 어떻게 돼요? 수요는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아니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가 너무 폭발하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우리는 알고 있었죠. 화장품 지금은 안 팔리겠지만 화장할 거잖아요. 그죠? 마스크 벗어도 눈만 그리고 나갈 거예요?
눈만, 네. 마스크 벗었는데 눈만 이렇게 이쁘게, 그리고 밑에는 그냥 네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립스틱 빨간 거, 네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리고 나가야지. 여기다가 이제 뭐요 이게 분가루 좀 찍어 바르고 이제 뻘고죽죽하게 네 이런 것도 해보고요. 골프장은 진작부터 부킹이 안 됐습니다. 티가 없어. 네. 웃돈 줘도 못 구한 게 골프장 팀인데 지금 그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국내 여행 이런 거라도 가야 돼요. 골프장은 이거 뭐지? 대학교에서 그거 수강 신청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해도 지금 안 잡혀. 그래갖고 누가 이제 운 좋게 양도하면 그거 하나 얻어가지고 한번 치러 가는 거지. 지금 골프장 부킹은 뭐 택도 없는, 네. 10,000원입니다. 점점점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점이 작년 11월에 시작이 됐지만 그 시점에서 무서웠지. 걱정할 건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돌아올 거라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너는 돌아올 거니? 돌아올 기약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돌아올 기약이 없는 애들. 걔네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그냥 테마주요. 그냥 뭐 했던 애들이요. 그냥 뭐 거시기 했던 애들이요. 그런 애들이 근거 없는 애들. 그냥 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그냥 그거 사려지면 끝나는 애들. 이런 애들은 근거가 없어. 그러면 너는 떨어지면 다시 못 돌아오니까 난 위에서 팔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운 좋게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게 어떤 단기적 재료를 통해서 많이 올라갔어. 근데 이건 소멸되면 끝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내가 꼭 팔 거야 말 거야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수익률이 1%가 됐든 10%가 됐든 아니면 마이너스 5%가 됐든지 간에 항상 너는 팔아야 되겠다. 최고의 시점에서 내가 가장 최고의 시점 아니겠지. 최적의 시점에서 내가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거기까지 기다릴 자신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나는 고지. 네? 그럼 나는 고야.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속 들썩거릴 거야. 아마 내일도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이 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내일 거래두기 방역 발표를 하니까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올라가기 전에들 매수해 놓으시면 좋은 거가 되겠죠. 뭐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면 이제 뭐 카지노 관련한 종목을 본다면 이제 해외여행 입국자 수가 들어오면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이거는 지금 외국인 카지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얘는 재미가 없어. 네. 왠지 아시죠?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예요. 파라다이스 GKL. 근데 얘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와, 안 와? 외국 놈들이 오겠어, 안 오겠어? 와서 카지노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지. 하겠지. 그럼 얘는 거기까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 2년 안에는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1, 2년 정도 내가 보유할 수 있겠냐 싶으면 그러면 사도 된다 이 얘기예요. 주식을 그렇게 접근하시란 말입니다. 요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요거는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는 팔아먹을 위치를 계속 생각해서 던지거나 나와야 되지만 길게 보는 관점에서 괜찮다 싶은 것들은 그냥 쭉 가야지. 그죠? 원전? 지금 좀 이상하죠?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지. 뭔가 좀 시들했지. 근데 원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여름철 되면 전력도 부족할 거 아닙니까? 카지노랜다. 네. 전력 소비가 극심할 거 아니에요. 그럼 탈원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수혜주가 나오겠지. 테마는 그렇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네.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따라가면 뒷공무니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꼭 하겠다 싶은 것도 있잖아. 우리가 뭘 했어요? 신일전자를 샀잖아. 언제 샀어? 2월 달에 샀잖아요. 2월 달에 샀어. 2월 달에. 왜 샀어? 올 여름이 덥대서. 여름은 더워요, 안 더워요? 덥잖아. 꼭 덥지. 여름이 추운 건 못 봤어요. 그죠? 여름에 이상기온 해가지고 눈발 날리고 이런 건 못 봤어. 그럼 여름에는 무조건 선풍기가 기어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은 선풍기가 오랫동안 처박아 놨다가 틀면은 망가지기도 하고 어딘지 모르면 또 사지. 보통 남자들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남자들 중에 네, 자기가 선풍기가 있는데 어딘지 못 찾아. 그래갖고 선풍기 하나 샀어. 그래가지고 선풍기 딱 사갖고 해줘서 이제 잘 쓰고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광에 똑같은 선풍기가 또 있는 거야. 그 선풍기가 2대가 됐지. 이런 애들이 있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여름 상품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어제였나요? 지난번에 파세코도 말씀드렸죠. 이 창문형 에어컨. 이거 무지하게 올라. 여기 에어컨 나오면 여름에만 올라가는 이 미친 듯이 이런 각도를 가지면서도 또 올라가고 이 여름 특수주들. 그러니까 그런 거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주식을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안은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신일전자도 2월달에 사가지고 물렸지. 우리는 항상 물리니까. 네, 물렸잖아요. 물렸어. 근데 걱정해야 안 해요. 뭐 걱정할 필요 뭐가 있어? 어차피 여름은 더운데? 네? 여름은 덥잖아. 내가 사갖고 왔는데 와이프도 같이 사갖고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1+1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먼저 샀는데 와이프가 사갖고 들어왔어. 근데 꼭 내가 잘못한 거가 된다? 희한하죠? 그렇게 되잖아. 오, 쌀사비팔님 축하합니다. 6만원 벌었어요? 네. 야, 근데 6만원이면은 몇 프로입니까? 지금 30%입니까? 네. 아닌데?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30%가 될 수가 없지. 5, 6, 30이니까. 팔아서 엊그제 6만 원 프로입니까, 이게? 성투사님 한 7, 8%쯤 되는 겁니까? 모르겠다. 아무튼 네. 아주 좋은 네, 행동이시군요.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버티고 있으면 지루하고 힘들어. 모르니까.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는 거지. 하는 거잖아. 그죠? 알고 있는데 왜 걱정해? 알고 있는데 왜 지루해? 내려오기만 해봐. 더 사버릴 거야.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네, 당장은 서로 잡아먹을 때 으르렁 대도 막 그러더라도 어떻게 돼요? 남자가 나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있었죠. 부부싸움을 했는데 문을 콱 열고 나가서 나갈 거야! 그리고 문 닫고 나가버렸어. 그 와이프가 어떻게 해요?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하지. 아이 새끼 또 얼마 있다 들어오겠지. 그 남자가 나가서 할 일이 없거든. 네. 그 뭐 나가서 뭐 할 거야? 돈도 안 갖고 나오고 뭐 그 나와봤자 그냥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가야지. 나 들어갔어. 나왔어. 그러고 그냥 들어오는 거지. 왜 들어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뭐 이틀, 3일 연락도 없고 안 들어와. 그럼 이제 걱정되겠지? 네, 이 새끼가 뭐지? 근데 대부분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꼭 돼야 되는 거 있잖아요. 꼭 할 수 있는 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에게는 걱정하지 마세요. 외국인들도 꼭 들어올 거예요.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 하지만 꼭 들어올 거야.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대형주를 사주기 시작하면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나는 약간 걱정스러운 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금리에 대한 부분. 미국과 금리가 역전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의 정책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부분이 이제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올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지 아닌지, 또 올라가는데 3,000포인트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원래 지금 생각대로라면은 뭐 한두 달 안에 될 것 같다 생각했지만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 좀 이상해지면 한 3달, 4달 걸릴 수도 있지만 네. 그거까지는 무조건 간다는 얘기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시장은 올라간다 아니야? 시장은 우상향이잖아요. 그 사이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 그 투자 포인트를 잡는 거고 매매를 하는 거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신 없다 그러면 좋은 주식 사서 그냥 떨어지든 말든 그냥 냅둬 버려. 그러면 되지? 그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답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정답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겠지만 근데 되게 쉽게 되게 천천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료가 농번기에 많이 쓰이더라. 오케이. 여름에 선풍기가 많이 쓰이더라. 오케이. 계절이 바뀌면 옷을 많이 사더라. 오케이.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많이 가겠더라. 오케이. 네. 이제는 술 먹고 막 놀 것 같더라. 오케이. 그죠? 자꾸 보다 보면 그래요.
자꾸 보다 보면 아씨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그것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계좌를 보면 뭐 이래? 그리고 그냥 덮어버리거든요. 그냥 그걸 끝내는데 더 웃기는 거는 여기서 그냥 끝내지 않고 다른 걸 본다고. 다른 건 또 막 올라가는 걸 또 찾아서 봐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올랐냐? 그러면 이제 이놈이 미워 보이고 얘가 이뻐 보이지. 얘는 팔고 얘로 가요. 그럼 또 물려. 이놈이 또 이뻐 보이던 놈이 그새부터 못난이 돼가지고 또 물렸어. 근데 내가 팔아먹은 놈 또 올라가. 아씨 원래 저놈이 내 거였는데 그럼 이것도 팔고 이또 넘어가. 그럼 또 물려. 막 이런 거 계속 되풀이다 보면은요 계좌가 홀쭉해져.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느긋하게 원래 하시던 일 하세요. 보시던 일 보시고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면서 틈날 때 그냥 한 번씩 봐줘. 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것들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의 기본기는 갖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죠? 이번에 뭐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얼굴에다 바르면서 뭐 주름살이 펴졌어요. 뭐 이런 거. 이거 뭐라 그래? 스틱? 네, 이런 거 많이 팔더만 그 회사 상장에 있어요? 그게 뭐 가히? 없지. 근데 그런 거 나오는 회사들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큰 거 있더만 이렇게 큰 거. 네, 큰 거 이렇게 갖고 막 여기다 막 바르면서 빛이 나죠? 뭐 그리고 근데 좀 모르겠던데. 근데 아무튼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운 것만 보세요. 어려운 거 괜히 분석해가지고 막 그냥 공식 막 이만큼 써놓고 이해도 못해. 내가 하다 보면 잊어버려. 그런 거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네. 머리가 조금 어려워진다? 안 하셔도 돼요. 쉬운 것만 하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사지도 못해 다. 너무나 많아서. 아시겠죠? 그런 것들 지금 생활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뭐 풀떼기 이렇게 바르고 이게 뭐 스틱 이렇게 바르면 그 회사가 이제 그게 제품이 만약에 정말로 유행해가지고 정말 뭐 온 세상에 퍼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회사는 주식 한번 사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가 이제 상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지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네, 그런 식의 관점들을 가져가세요. 외국인들 언제쯤 들어올까? 들어올 때 되면 들어오겠죠. 응?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세요. 시장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할수록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내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아마 또 들락날락 하겠죠? 들락날락 할 텐데 들락날락 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말에는 대부분이 변동성은 아침에 내려서 시작하면 오후에 올려주죠. 그 다음에 아침에 상승해서 시작하면 오후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침에 떨어져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보통 점심 먹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위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거의 마감 무렵에 매매하시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녹방은 한 20분 정도 후에 올라오니까 녹화 방송 보실 분들은 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